8번에서 털보쌤 방주환 이렇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8번에서 마주할 그 두 가지 커다란 갈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통치 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잠시 시선을 위로 올리셔서 그 연표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오른쪽 끝쯤에 가면은 이 노란색으로다가 임진왜란이라고 적혀 있는 거 다들 찾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이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을 갖다가 사화와 붕당이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조선의 통치 제도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을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시 중앙정치 조직부터 한번 이렇게 또 보고 지나가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선이란 나라는요,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는 3명의 인물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죠. 이들이 모여있는 부서라고 해가지고 의정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좌우지간에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데, 이거 외에도 3사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잘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중앙정치 조직이건 뭐 지방행정제도가 좌우지간에 이 고려시대와 약간씩 그 비슷한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절대 헷갈리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선시대에서의 3사는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언론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반대로 고려시대 때 3사는 뭐였습니까? 이름만 똑같지 이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였다라는 거. 그거의 차이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살짝 좀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지방행정 조직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고려시대에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이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요거 하나 쓱 포인트로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각 지방에는 유향소가 설치되었다라는 그 구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맨 밑에 줄에 있을 거예요. 이 유향소는 지방에서 목에 좀 힘 좀 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유세를 떨치고 다니는 지방 사족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또라고 부르죠. 우리 수령님이 일 잘하시도록 옆에서 보좌를 하기도 했고, 당시에 그 수령 옆에서 뭐 전문용어로 약간 좀 그 똘마니 같은 느낌이 드는 향리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혹은 저지르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역할도 여기 유향소에서 행해졌다. 이 정도만 잘 잡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밑에 좀 보시면은 과거제도가 아마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을 거예요. 이 과거제도 그 가운데서도 무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 시대였던 고려 시대에서는 무과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무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런 또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통치 이념, 성리학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리학을 갖다가 열심히 전국에 보급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였던 것이 조선 왕조였는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역시 책을 만들어서 뿌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삼강행실도, 국조 오례의 같은 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조선이 옆 동네 나라들과 혹은 윗동네 나라들과 잘 지냈을까 하는 대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유식한 표현으로다가 사대, 교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대라고 한다면 큰 것을 섬긴다,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등치가 무진장 컸던 이 명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떠받들되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리를 다 챙겼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교린 관계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진, 그리고 또 우리나라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일본 같은 친구들이 살짝 좀 깐족깐족거린다 싶을 때는 한 대 쥐어박는 강경책, 뭐 혹은 뭐 우리 편으로 쓱쓱 끌어들이려는 회유책이 이 교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다음 붕당과 그리고 또 사화로 대표되는 임진왜란 직전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림의 성장과 붕당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잠깐만 이렇게 조선 건국 이전으로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들 하시죠? 원간섭기 당시에 안향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또 성리학을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이걸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또 신진사대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신진사대부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외쳤습니다. 야, 이 고려라는 나라 정말 썩었다.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파 신진사대부, 야, 그래도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 오바다. 이 나라를 조금 바꿔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자.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갈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결국 이성계로 대표되는 신흥무인 세력을 등에 업은 이 정도전에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크게 승리를 거두고 결국 조선을 건국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승승장구하면서 권력을 독점해 나가는 그런 세력, 훈구로 성장을 한 것이고, 이 반대로 조선 건국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지방으로 낙향해서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방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또 위로 이 훈구에 대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요. 이 훈구는 그야말로 승승장구, 세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을 주면서 이 공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던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은 조금 좀 안 좋게 바라봅니다. 권력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면서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싫었던 것이죠. 이 성종은 지방에 있던 살림 세력들을 갖다가 하나둘 중앙으로 불러 올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리더와도 같은 역할을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수행해 나갔다. 요거 하나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종직 같은 이 살림 세력들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 훈구가 뭔가 이 잘못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날카롭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훈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이 살림 세력을 비롯한 김종직은 그냥 잡아서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얄미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죠. 바로 첫 번째 사화라고 할 수 있는 무오사화를 통해서 살림을 한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사화 역시 또 일으키면서, 물론 이번에는 훈구와 살림이 동시에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이렇게 연산군 시기에 있었던 무오사화 갑자사화를 통해 크게 한번 다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연산군 하면 폭군으로 유명한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산군을 중종 반정을 통해 중종이 몰아내버리고 본인이 직접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당시 중종은 적극적으로 개혁 정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조광조라는 살인파의 대표적인 인물을 갖다가 등용을 해서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중종과 조광조, 이 두 인물과 관련해서 수능 문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잡고 지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서, 이 조광조의 업적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방에 박혀있는 그러나 능력은 뛰어난 인재들을 추천해서 올립시다라는 현량과 제도를 추천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잘못된 그런 훈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즉 위훈을 삭제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중종 반정 당시에 훈구 세력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주워먹은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훈장 다 박탈해버려야 한다. 위조된 훈장, 위훈 삭제를 주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슬슬 훈구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쁜 일들을 해나갔던 조광조, 그야말로 이 훈구의 표적이 되어서 기묘사화 끝에 결국에는 이렇게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다라는 내용까지가 바로 기묘사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을사사화는요, 그냥 간단하게 명종 시기의 외척들 때문에 벌어졌던 그런 싸움이었구나,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네 번의 사화를 갖다가 순서대로 기억해달라는 그런 또 바람에서 보시면 암기팁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 글자씩 따서 무갑기을, 무값이 그야말로 기똥차게 같구나,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기억해달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고, 그 가운데서도 기묘사화 제일 크게 공부해달라,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네 번의 사화를 통해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이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활을 하는 데는 당연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방으로 낙향해 있었을 때 이 서원과 향약이라는 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지들이 계속 맞아도 죽어도 계속 후배들을 양성해서 계속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것이죠. 좌우지간 최후의 승자로 남은 이 살인,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 딱 남았을 때 사이좋게 지낼까요? 아니죠. 자기 편들끼리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또 한 번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붕당이라고도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인과 서인, 그리고 이 동인들은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정당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나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붕당 정치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건설적인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변질되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다. 그 내용은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사림의 성장과 붕당 정치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 8번에 해당되는 세 갈래로서의 키워드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끝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앙에는 의정부가 있었고 지방은 팔도로 나누었다. 이런 내용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는 대외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대해서는 사대, 그리고 일본과 여진족에 대해서는 교린정책, 이 두 가지 틀, 이 용어들을 딱 보는 순간 조선이구나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림의 성장과 붕당 정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특히 기묘사화와 관련 깊은 조광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당 정치, 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면서 본격화되었구나 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 문제 8번 이 정도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또 명언 아닌 명언을 남기면서 털보쌤 방지환 갑니다.